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이 실시간 이슈 검색어의 줄임말이죠. 실검을 내년 2월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뉴스 서비스도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실시간 검색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들이 어떤 것들을 이제 검색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여론을 알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역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도구로 쓰인다라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럼에 다음이 이제 과감하게 실검을 폐지하는 것인데요. 포털사의 달라진 움직임들 첫 번째 이슈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소폭이나마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로 분류됐었던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어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움직임을 완화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소재와 부품, 장비주들의 전망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 대형 IT주는 매수를 하고 있지만 현대차에 대해서는 매도 공세가 거셉니다. 지속적인 순매도를 하면서 지분율도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외국인이 현대차에 대해서 우려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대차의 향후 전망은 어떤지까지 마지막 이슈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본문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3면 산업무역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포털업체 다음이 내년부터 실시간 검색어 실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론 조작에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과감하게 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죠. 카카오는 이제 자사 포털 서비스 다음에 실검 서비스 내년 2월 중에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용자들의 자연스러운 관심과 사회에서 발생하는 현상의 결과를 보여주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최근 실검 같은 경우에는 결과의 반영이 아니라 현상의 시작점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실시간 검색어는 개인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는지를 검색하는 총량을 보여주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지만 의도적으로 특정 단어나 문장을 실시간 검색어에 띄워서 여론 몰이를 하는 그런 악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실검이 폐지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검 폐지는 기존의 그 야당에서도 계속해서 요구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검이 특정 세력의 여론 왜곡을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죠. 반면에 여당에서는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실검은 폐지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혔지만 카카오 대표와 이제 그 네이버 대표가 국감장의 증인으로 소환되는 사태까지 발생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실검이 폐지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검에 따른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죠. 개편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그 네이버와 다음은 모두 이제 포털 실검 서비스를 개편하게 되는데요. 앞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실검 디폴트 값을 연령대별 검색 결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이제 실시간 검색어의 순위가 모두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인 실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연령대에 따라서 다른 실검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 조작의 가능성에서 좀 멀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만의 실검 차트를 도입했습니다. 나만의 실검 차트라는 것은 이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있어서만 실시간 검색어를 표시한다라는 거죠. 역시 개인별로 실검 표시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여론 조작 리스크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실검만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 연관 검색어도 폐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특정 인물을 검색하게 됐을 때는 그 아래에 특정 인물의 뭐 자녀 이름, 특정 인물의 그 노출, 뭐 열애설 이런 부분들의 그 관련 내용이 연관 검색어로 떴습니다. 그래서 특정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지 넓게는 주변인에까지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요. 개편된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특정 인물을 검색하게 됐을 때는 관련 검색어를 모두 다 제거를 하고 특정 인물에 대한 정보만 담백하게 표시를 하겠다라는 부분이죠. 추가적으로는 이제 검색어 자동 완성 추천 기능도
네, 대폭 개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두 기능이 인물과 결합되면서 개인의 인격과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폐지하겠다라고 밝혔죠. 또 카카오는 장기적으로 뉴스 서비스의 대대적인 개편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주된 방향은 구독 모델이 유력한데요. 언론사 구독 방식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인이 재구성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검 서비스 폐지 이후에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 그 실검 서비스 폐지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 조작에 대한 폐해는 지금도 많이 밝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철저하게 이익 관점에서만 본다면 실검을 보려고 포털 서비스를 접속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그 트래픽 감소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광고 수익 둔화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이버와 다음은 실검 폐지 그리고 실검 개편에 따른 광고 수익 둔화를 만회할 만한 신규 사업을 펼쳐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8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전과는 다르게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그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이 판을 다시 짜려는 그런 움직임이다라는 시장의 분석들이 큰데요. 우선은 소부장 관련주들의 주가 등락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에 국내 이제 국산화 장비 수혜주들이 대부분 조정을 받았죠. SNS텍, 인터플렉스, 후성, 솔브레인과 같은 종목입니다. 대부분 이제 그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필수적인 소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적게는 1%에서 많게는 6%까지 조정받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부품 장비 기업들의 주가도 대부분 밀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유니셈과 유니테스트, 인터플렉스 2% 넘게 빠졌고요. 이오테크닉스와 테스, BHA 등도 1%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완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 포토레지스트, 감광재를 특정 포괄 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 허가 취급 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라는 것은 이제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데 필요한 그 필수적인 약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반도체 필수 소재 중에 하나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특정 포괄 허가라는 것은 이제 개별 허가와는 약간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일본에서 한국 반도체 업체들에게 반도체 소재를 수출할 때 개별 허가를 냈었거든요. 개별 허가라는 것은 이제 품목 하나하나당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그 수출 절차가 복잡하고 우리 입장에서도 수입을 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여기 보이는 이제 특정 포괄 허가라는 것은 일본과 거래를 자주 한 국가에 대해서는 최대 3년치의 허가를 한 번에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개별 허가보다는 당연히 완화된 조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의 이 같은 화해 제스처는 지난 7월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지 5개월 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소부장에 대한 국산화 기류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거죠. 사실 한국에서 그 일본의 수출 규제로 많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산화가 필요하고 그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그 펀드 상품도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달 소재, 부품, 장비에 투자하는 약 1,000억 규모의 펀드가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펀드가 이제 구성이 되게 되면 당연히 소재와 부품 장비주들을 많이 펀드에 편입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주의 수급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정부도 혁신 기업에 대한 자본 공급이라든지 소부장 기업에 대한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하면서 소재, 부품, 장비주가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오히려 소부장 기업에 대한 저가 매수를 좀 노려봐야 될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한국경제23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외국인이 현대차를 꾸준하게 순매도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외국인의 지분 변화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외국인 지분을 보면 작년 말까지만 해도 45%대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40% 초반까지 꾸준하게 현대차를 이제 매도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만 현대차에 대해서 약 1조 5천억 가량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도를 가장 많이 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현대차를 매도하는 이유는 경영진의 전략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현대차의 2025 전략에 따르면 내연기관 고수익화, 자동차 플랫폼 사업 기반 구축 등을 목표로 2025년까지 61조 원 규모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영업이익률도 크게 개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는 현대차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청사진만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이제 비판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경영진이 제시한 영업이익률 8% 같은 경우 너무 허황되다라는 거죠. 현재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약 3% 수준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5년 만에 3배 정도 가까이 끌어올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 업황이 둔화되면서 GM이라든지 포드 그리고 폭스바겐과 같은 업체들은 감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고용 보장성이 강하다라는 거죠. 워낙에 이제 노조가 강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외국인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잉여 현금 흐름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최근에 현대차가 적극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주주환원 정책, 배당과 자사주 매입 재원 감소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우려감으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현대차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주가에 반영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 현대차의 신차 출시가 예정돼 있고요. SUV 시장에서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 내년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현대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체크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일 준비된 기사 내용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은 다소 경제 지표가 엇갈리게 나왔지만 중국이 미국에서의 수입 관세를 인하하겠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눌림이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소폭이나마 추가 상승 시도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 위주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